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국가가 어디라 그랬죠? 인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매출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 120억에서 220억, 480억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순이익 적자 보다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 외형 확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감행하다 보니까 좀 판관비가 증가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익이 더뎠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죠.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의 전문가입니다. 자, 현재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8,4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모토로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장인의 이 인생 주식 코너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해드리는 기준은 저평가되어 있고 좀 트렌드에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제가 추구하는 기준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지표로서 PER과 PBR을 보는데 저는 PER을 좀 더 중요하게 봤거든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어떻죠?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저PER 관련된 종목들을 압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저PER 종목들은 원래부터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렌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PBR 종목들이 굉장히 트렌드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잘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원래 저 PER을 좀 더 좋게 보는 전문가인데 저 사람은 요새 트렌드는 저 PBR 주식이 잘 올라가는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뭐 저 PER, 저 PBR 다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성장성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로 인한 영업이익, 뭐 매출,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ROE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성장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저 PER, 저 PBR이라고 하면 이런 게 좀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 기업이 성장을 해나가고 돈을 점점 많이 벌어서 저 PER, 저 PBR이 된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 PER, 저 PBR이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업이 안 좋아지고 침체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종목을 다 싹 다 갖다 주식을 팔아버려서 주가가 그냥 완전히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안 좋아진 것보다 더 과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좋은 주식은 아니잖아요.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E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좀 종합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침체에서 이제 호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결국에 경기 순환주들이라든지 민감주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를 한번 사면은 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모성 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좀 사치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자동차 쓰던 사람이 뭐 안 쓸 수도 없고 이게 뭐 아주 안 쓰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돈 아끼려고 안 쓰는 걸 뿐인 거지. 그래서 기왕이면은 자동차를 새 걸로 바꾸기 전에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더 벌이가 좋아지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바꾸자.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탈탈탈거리면서 쓰던 거 이제 고장 나면은 바꾸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았다가 경기가 좋아질 때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도 많이 늘어나는 게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대수 이런 거를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도 판단을 합니다. 경기 지표로서 자동차 판매 대수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만큼이나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판매라든지 실적이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쁜 쪽에 속한다는 거예요. 뭐 좋아질 거다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계속 뭐 미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하를 할 거라고는 보거든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도요.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속도가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목표 물가가 이제 뭐 한 2%대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간 인하되는데 그 뒤로 밀리니까 이걸 좀 어려워하는 거고 어찌됐건 지금은 침체 국면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호황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년 주기 사이클로 경기 사이클이 돈다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뭐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침체로 넘어간 지가 이제 호황에서 침체가 된 지가 한 3년 차쯤 접어들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뭐 폭락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기상으로는 이제 호황으로 접어드는 시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종목이 이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도 지금 어떻죠? 예, 주가 준수하죠. 제가 이때 금요일날 2월 2일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한 번 더 치고 오늘 좀 눌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눌림이 나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한국의 이제 그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나는 이제 뭐 20-30%를 노리는 게 아니라 5-60% 이상을 원한다라고 하면 한번 올라갈 때 막 30% 상한가 떼 버리고 뭐 기아는 많이 올라봐야 뭐 10%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대기아차에다 납품을 하는 계열사들,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를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바로 서현이와라는 종목이에요. 서현이와가 뭐 하는 기업이냐? 얘네가 이거 만드는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현대나 기아차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소렌토, 카니발, 뭐 그랜저, 코나, 뭐 아이오닉 6 이런 거 현대 기아차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 센터 콘솔 여기다 이게 뭐 모두 넣고 여기 커피도 꽂고 이런 거죠. 콘솔 여러분들 팔 올려놓는 그 팔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실 때 요 콘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여러분들 이제 문 열 때 문짝의 내장재를 만드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콘솔이랑 도어 트림을 주력으로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현대랑 기아차에다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현이와에서 만들어준 도어 트림이랑 콘솔 가져다가 이제 조립하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받아다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자동차 산업이 점점 좋아지고 호황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서현이와라든지 이런 애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요. 미국은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트렌드로 따졌을 때도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면서 생산기지 재편을 한다. 공장을 중국에서 다 빼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차세대 이제 신공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이 어디라 그랬죠?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에 이제 공장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국가가 어디라 그랬죠? 인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서현이와입니다. 재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매출 늘어나고 있죠.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대 2조 8천억, 3조 5천억, 3조 8천억, 4조 2천억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120억에서 220억, 480억, 660억, 1,500억, 1,900억, 2,500억, 2,560억. 순이익 적자보다가 300억, 600억, 1,400억, 1,900억, 1,870억.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 이익도 마찬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순이익이 조금 변동이야 있지만 그래도 증가 추세다. 그리고 이 이익이 잠깐 주춤했던 이런 부분들도 뭐냐면은 외형 확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감행하다 보니까 좀 판관비가 증가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익이 더뎠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0% 정도까지 올라갔던 기업인데 이제 뭐 100% 초반대로 접어들고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은 이제 6%대를 앞두고 있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거의 20%에 육박하는 ROE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도 상당히 괜찮고 투자한 가격 대비해서 투자금 대비해서 ROE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잘 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PER이나 PBR 보시게 되면 요새 저 PBR이 부각되고 있죠. 주가가 좀 올라가서 그렇긴 한데 0.5 정도까지는 그래도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막 0.2, 0.3 이랬어요. PBR이 말도 안 되죠. PER 같은 경우에도 3.65. 와, 3.65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굉장히 저평가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서현이화가 이제 현대나 기아차에다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만성적으로 이제 저평가받고 있던 기업이에요. 저 PER 종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현대기아차가 저렇게 저 PER인데 서현이와 네가 뭐 부품 납품하는 업체가 뭔데 그렇게 PER이 높을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더 저평가 막 3배, 4배.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푸시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저 PBR, 저 PER까지는 아니지만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되면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PER도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 서현이와도 올라간다. 제가 이제 대장주 개념으로 서현이와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서현이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뭐 덕양산업이라든지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익 자체가 시가총액이 6천억, 뭐 6,200억 좀 더 떨어졌겠죠? 한 6천억 초반밖에 안 되는데 1년의 순이익을 뭐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뭐 좀만 지나면 2천억 가까이 토해낼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봐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뜯어보면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메모장에다가 일단 매출 비중이 현대기아차의 거의 76%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현대기아차 소수의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휘청거리면 조금 같이 휘청거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이미 자동차 산업 자체가 한번 휘청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면 이제 저가 매수 찬스라는 거죠. 소렌토 카니발이라든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진행이 되면서 대형화 그리고 고급화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나서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가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호황과 침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세대를 거쳐가면서 국가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요. 뭐 미국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같이 못 살았지. 근데 국가가 점점 잘 살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예 이제 고급화 트렌드로 자리를 잡거나 아예 저가 매수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고급화 트렌드로 가게 될 거고요. 페이스리프트뿐만 아니라 내장재도 점점 고급화될 거예요. 그랜저나 코나 아이오닉 6도 신차 판매가 이제 호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유야 이제 침체에서 호조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23년 1분기 기준으로 한국에서 매출이 한 32.8% 비중으로 발생하고요. 유럽이 20% 정도, 인도가 19% 정도, 미국이 18% 정도, 멕시코에서 3.5% 정도 매출 비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서도 고속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공장 다 빼서 인도나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 공장을 증설해 가지고 매출 비중이 18년도만 하더라도 한 12% 정도밖에 매출 비중이 안 됐는데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19% 됐다가 더 늘어나고 있죠. 점점. GM 같은 경우에도 인도 공장 인수하면서 생산 능력이 점점 더 커질 거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지금 조지아에서도 전기차 공장 증설 물량이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미국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 차종 비중을 확대하다 보니까 점점 내장재도 고급화될 거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이제 서현이화가 볼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콘솔이라든지 뭐 콘솔이라든지 도어 트림 같은 거 납품하다 보니까 해외 사업도 이제 확대가 되면서 4개 해외 법인을 신설했고요. 1개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외형이 성장되고 있다는 거고 환관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그렇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다른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몸집을 키우고 그 다음에 호황장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인수했던 파이대로 엄청난 매출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사이클을 타는 섹터에서는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한번 전반적으로 경기가 무너졌을 때 그때 망해 나가는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기업들이 다시 경기가 회복될 때 엄청난 폭발 성장을 가져갑니다. 그 인수한 업체들 매출 파이까지 다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쓸어 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법인으로 새로 세운 게 이유가 완성차,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현지 공장을 위한 생산 공장으로서 인수를 한 거예요. 현대기아차가 이제 미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뭐 기아차, 현대차 이런 거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다 또 부품을 바로바로 이제 조달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다 공장 같이 세우는 겁니다. 막 도어 트림이나 콘솔 만들었는데 또 배 타고 또 가가지고 실어나려는 비용, 유통 비용도 얼마나 나갑니까? 그냥 거기다 그러니까 현대랑 기아차가 거기다 세우니까 그 옆에다가 공장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스톤 글로벌, 서현 서밋, 크로시나기리, 인도 스쿠터 차저, 일렛 시트 이런 거 인도에서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인수했습니다. 서현이와 서베너, 미국에서 이제 도어 트림 필러 등을 납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했습니다. 서현이와 북미, 이거는 필러 멕시코 쪽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기업, 미국, 인도 이렇게 여러분들 해외 법인을 신설했어요. 왜? 여기가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미국, 멕시코, 블루스톤 글로벌까지 해서 4개의 이제 신설 법인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인수한 업체가 있는데 광성 아메리카라는 이 업체가 있습니다. 내장재 업체인데 요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 신설과 그 다음에 인수까지 진행하면서 몸집 불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로 인한 공장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계속해서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본다면은 제품의 부가가치가 좀 낮다라는 거, 그리고 단일 고객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기아차 매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성차, 현대기아차 얘기하는 거죠. 낮은 PER이 주가 상승을 제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 주가 뭐 올라가는 거 보셨죠? 따라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건데 현대기아차는 좀 답답하다, 더 크게 올라가는 거 원한다 하면 서현이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 주고 있을 때 잘 공략하면 딱 N자형 파동 그리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한번 슈팅을 보여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나올 때 잘 노려보시고, 이익 늘어나고 있는 거 기반으로 해도 저평가고, 보유하고 있는 자본가치나 지분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저 PBR, 저 PER 이런 과정에서도 수혜를 볼 거고, 경기 사이클 따라서도 이제 우상향을 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꼭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서현이와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이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